2번 문제예요. 질량 M1, M2의 추를 질량이 무시될 수 있는 실에 대한 연결을 하고요. 질량이 무시됐으니까 양쪽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가 될 것이고, 마찰이 무시되는 도르래기 때문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도르래에 대한 회전 운동은 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M2가 M1보다 크다는 조건에 의해서 중력과 속도를 질하고 났을 때 가속도의 크기와 실의 장력을 각각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얘는 T-M1G가 위쪽 방향으로 M1A 가속 운동을 할 것이고, 얘는 M2G가 빼기 T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또 가속 운동 A를 하겠죠. 왜냐면 같이 운동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쪽 더해주고 요쪽 더해줘서 전개하면은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장력의 크기는 T는 요거 요쪽에 넘기면 되잖아, 그지? 요거 넘겨서 전개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A 대신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장력의 크기는 뭐가 나온다? 요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풀려면 이게 운동량 보존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 보존,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선운동량만 생각을 하면 돼요. 선운동량만. 뭐 각운동량 같은 경우는 회전운동에 있어서 좀 더 깊게 공부하는 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충돌하기 전에 M1이라는 물체가 V1I, 여기서 I는 이니셜이라는 약자를 쓴 거예요. V1I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M2가 V2I라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뉴턴 프리킨피아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힘이 작용해요? 그렇죠. 작용, 반작용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충돌하는 시간을 뭐 선생님은 T라고 볼까요? 여기서 이제 잠깐 쓰면 충돌 시간을 뭐 T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 충돌 후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 M1은 V1F, 여기서 F는 파이널입니다. M2는 V2 파이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 식에서 보면 분명히 F에 의해서 M1은 속도가 변할 거예요. 힘이 작용했다니까 가속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V1, 즉 속도가 T에 대해서 변화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변형하면 FDT는 짧게 힘이 작용함으로써 M1, V1의 속력이 바뀐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F2가 되겠죠. 이쪽을 F라고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F니까 마이너스 F라는 힘이 받아서 M2가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즉 DT분의 dV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FDT는 M2 dV2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양변에 우리가 T초 동안 충돌을 하잖아. T초 동안. 여기서 힘은 일정할 필요가 없어요. T초 동안 이렇게 적분을 해줘 볼게요. 얘를 양변에 이렇게 T초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결국 왼쪽 식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공부할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러면은 오른쪽은 0에서부터 T까지 M1 dV1이니까 결국에 M1은 밖으로 빠나오고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뭡니까? 나중 속력에서 초기 속력을 빼준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적분해주면 나중 속력에서 초기 속력을 빼준 건데, 두 개를 더해주면 얘랑 얘랑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결국에 M1V1I 플러스 M2V2I 합, 즉 두 물체의 초기 운동량, 초기의 선운동량의 총합이죠. 선운동량의 총합은 M1V1F 더하기 M2V2F, 즉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선운동량의 총합이 항상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얘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게 되고,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두 물체의 뭡니까? 충돌 전의 총선 운동량과 충돌 후의 선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개의 물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n개의 물체까지도 다 성립이 된답니다. 되게 돼요.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었는데 A, B라는 두 배랑 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 3개의 물체가 되는 거예요. A 물체, B 물체, 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네를 하나를 뭐로 봐야 된다? 개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요것이 서로 간에 뭡니까? 다 작용, 반작용하기 때문에 A, B 줄이 가지고 있는 총 선 운동량과 충돌 전에 이 개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에 이 개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이 됩니다. 그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A의 질량의 총합을 100, B의 총량을 150kg라고 볼게요. 그리고 A, B 사이에 25m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속 일정한 힘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일정한 힘이라고 했어요. 계속 끌어당겼더니 20초 후에 두 A, B가 만났더라. A가 움직인 거리는 구하고요. A가 끌어당긴 힘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건데, 여기서 배가 받는 물의 저항력을 무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외력이 없다라는 거야. 이걸 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요 개죠. 여기서 말하는 개라고 하는데 얘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시스템은 뭡니까? 그렇죠. 줄 A, B가 하나의 개입니다. 요 개에 외부에서 어떤 얘한테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면 요 개의 총선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자고. 어차피 줄은 무시해도 되니까 한번 볼게요.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서로 25m 떨어져 있고 줄이 있는데 A가 이 줄에 힘 F를 작용하면, 그죠? 줄도 A의 힘 F를 작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장력에 의해서 그 장력이 B도 작용할 것이고 B도 똑같은 장력으로 얘를 작용해서 결국에 A와 줄과 B는 서로 R자 힘의 총합은 뭡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총 선운동량은 보존이 될 것이고, 그렇게 A가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동 거리를 S, 그리고 B가 이쪽으로 움직인 거리는 실제로 25-S가 되겠죠. 그리고 충돌했을 때 각각의 속력을 VA, VB라고 놓을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총 선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충돌 전은 0이잖아요. 다 멈춰서 있으니까 충돌 후에는 MA, VA, MB, VB. 어차피 줄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줄은 0으로 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결국에 두 질량의 B와 속도의 B가 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우리가 지금 요 A라는 물체가 이동 거리를 S라고 본다면 얘 등가속도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이렇게 놓고 B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A, B 이렇게 놔볼게요. 그렇다면 EAS는 VA의 제곱이죠. 그리고 얘는 2의 AB는 25-S의 VB의 제곱이에요. 왜냐면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다시 쓰면 A의 가속도는 질량분의 F가 될 것이고, 그죠? B의 가속도는 요 질량분의 F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요거의 제곱은 얘고, 얘의 제곱은 그게 VB분의 VA의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분의 얘를 해주면 되잖아. 그럼 요거 없어지고 F 없어져서 25-S분의 S이고, 요거 역수치 해주니까 MA분의 MB가 돼서 결국에 얘랑 약분이 돼요. 그러면 요거씩 써주면 2분의 3분의 요게 될 것이고, 요거 곱해서 정리해버리면 결국에 OS는 25 곱하기 3이 돼서 얘 약분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가 움직인 거리는 15m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A가 이 줄에 당긴 힘의 크기, 다시 말하면 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가속도만 알면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1, 즉 물체 A의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T초의 위치, 즉 변이는 초기 위치도 0이고 초기 속도도 0이니까 2분의 A1의 T의 제곱일 거야. 근데 얘가 20초 후에 15m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A1은 뭐가 나온다? 0.08m/s의 제곱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힘의 크기는 M1A1
7.2 되니까 요거 대입해주면 몇 뉴턴이 나온다? 7.5 뉴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칠게요.